오늘 아침 67세의 박 선생님은 체중계 위에 올라섰습니다. 바늘은 58kg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난달보다 무려 3kg이나 줄어든 숫자였습니다. 박 선생님은 거울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나이가 들수록 몸이 가벼워야 해. 배 나온 김영감보다 내가 훨씬 건강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박 선생님은 가벼운 마음으로 아침 산책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가벼움이 사실은 죽음으로 가는 급행열차 티켓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박 선생님의 몸속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지탱하는 근육이 녹아내리고 혈당을 조절하는 췌장이 마지막 비명을 지르며 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세 당뇨 길잡이입니다. 방금 들려드린 박 선생님의 이야기가 혹시 남의 일 같지 않으신가요? 많은 한국 어르신들이 나는 뚱뚱하지 않으니까 당뇨는 없겠지. 나는 배가 안 나왔으니 안전해. 라고 안심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지금 한국의 60대 이상 3명 중 1명이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절반 가까이는 비만이 아닌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는 마른 당뇨 환자들입니다. 하지만 어르신, 지금 웃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첫째, 왜 밥도 적게 먹고 단 것도 안 먹는데 혈당은 계속 오르는 겁니까? 둘째, 왜 남들처럼 매일 만보를 걷는데 다리는 점점 얇아지고 기운만 빠지는 겁니까? 셋째, 설마 아직도 뚱뚱한 사람만 당뇨에 걸리고 마른 사람은 안전하다고 믿고 계십니까? 넷째, 지금 빠지고 있는 그 살이 사실은 췌장이 완전히 망가져서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어르신은 혹시 암보다 발견하기 어렵고 합병증은 3배나 더 빨리 찾아온다는 침묵의 살인자, 마른 당뇨를 앓고 계신 건 아닙니까? 만약 방금 질문에 하나라도 가슴이 철렁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어르신의 생명을 구하는 동아줄이 될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마른 당뇨의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죽어가는 췌장을 다시 살려내는 기적 같은 방법까지 지금부터 25분 동안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노년이 바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억울해하십니다. 진료실에 찾아오시는 마른 당뇨 환자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선생님, 저는 술도 안 마십니다. 고기도 기름진 건 피하고 채소 위주로 먹습니다. 단 음식은 입에도 안 댑니다. 그런데 왜 제가 당뇨입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맞습니다. 억울하실 겁니다. 서구화된 식습관이 당뇨의 원인이라고 텔레비전에서 떠들지만 사실 우리 한국의 마른 당뇨 어르신들은 누구보다 절제된 식생활을 해오셨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어르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범인은 바로 어르신의 유전자와 밥그릇 속에 숨어 있습니다. 서양인과 한국인의 췌장은 태어날 때부터 다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뇨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서양인의 췌장이 대형 트럭에 들어가는 대용량 배터리라면 우리 한국인의 췌장은 시계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소형 배터리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햄버거를 먹고 콜라를 마셔도 그 거대한 췌장이 인슐린을 펑펑 쏟아내며 버텨냅니다. 그들은 몸이 뚱뚱해져서 인슐린이 막힐 때까지 췌장이 버티고 또 버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살이 찌기도 전에 그 작은 췌장 배터리가 먼저 지쳐버립니다. 특히 어르신 세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했던 시절 고기 반찬은 구경하기 힘들었고
오로지 흰쌀밥으로 배를 채웠던 그 세월을 말입니다. 흰쌀밥은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이것이 몸에 들어오면 순식간에 설탕물처럼 변해 혈관을 타고 흐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작은 췌장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인슐린을 짜내야 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그 작은 췌장 배터리를 매일매일 하루 세끼 혹사시킨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제 60대가 되니 췌장은 완전히 방전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른 당뇨의 정체입니다. 인슐린이 막힌 게 아니라 인슐린이 고갈된 것입니다. 인슐린이 나오지 않으니 우리가 먹은 밥이 그 영양분이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다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세포는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이 빠지는 겁니다. 어르신, 기억하십시오. 지금 체중계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건강한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몸이 에너지가 없어서 자신의 허벅지 근육과 지방을 스스로 갉아먹으며 버티고 있는 처절한 생존의 몸부림입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그 다음 차례는 콩팥이고 그 다음은 눈입니다. 당뇨 진단을 받으면 혹은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조금 높다는 경고를 들으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걷기 운동입니다. 밥 먹고 숟가락 놓기가 무섭게 운동화 끈을 조여매고 공원으로 천변으로 나가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릎이 시큰거리고 발바닥이 아파도 꾹 참고 걷습니다. 걸어야 산다. 만보를 채워야 혈당이 떨어진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기 때문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만보기를 확인하고 숫자가 10을 넘어가면 그제야 안심하고 잠자리에 드십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의사로서 어르신들께 정말 죄송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마른 당뇨 환자에게 특히 단백질 섭취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작정 걷기는 약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깜짝 놀라셨습니까? 평생 걷기가 건강의 최고 비결이라고 믿고 실천해 오셨을 텐데 그게 독이라니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몸의 생리학적 원리를 알면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아주 자세히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혈당, 즉 우리가 밥으로 먹은 포도당을 저장하는 가장 큰 창고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뱃살일까요? 아닙니다. 간일까요? 간도 일부 저장하지만 메인은 아닙니다. 정답은 바로 허벅지 근육입니다. 우리가 밥 한 공기를 먹으면 생기는 에너지, 즉 포도당의 70% 이상을 바로 이 허벅지 근육이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서 저장합니다. 젊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가 잘 됐고 밥을 두세 공기씩 먹어도 살이 잘 안 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우리 몸의 근육이 빵빵했기 때문입니다. 허벅지라는 거대한 댐이 있어서 혈당이라는 물이 아무리 많이 쏟아져 들어와도 다 가두어 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혈관으로 넘쳐 흐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슬프게도 우리 몸은 변합니다.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찾아옵니다. 30대부터 근육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해서 60대가 되면 20대 때보다 근육량이 30% 이상 줄어듭니다. 특히 원래부터 몸이 마른 어르신들은 어떻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근육량 자체가 적은데 노화로 인해 그마저도 빠져나가니 이제 몸에 남은 근육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혈당을 저장할 창고가 대형댐에서 작은 물웅덩이 수준으로 쪼그라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런 위태로운 상태에서 근육의 재료가 되는 고기나 계란 같은 단백질은 제대로 챙겨 먹지 않고 그저 혈당을 떨어뜨리겠다는 일념으로 걷기만 하면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유산소 운동인 걷기는 확실히 칼로리를 태웁니다. 그런데 몸에 저장된 지방이나 여분의 에너지가 없는 마른 당뇨 환자가 1시간, 2시간 계속 걸으면 우리 몸은 이것을 비상사태로 인식합니다. 뇌는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에너지가 다 떨어졌다. 당장 땡감을 가져와라.
그런데 태울 지방이 없습니다. 그럼 몸은 어디를 공격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나마 남아있던 소중한 허벅지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써버립니다. 어르신이 열심히 걸으면 걸을수록 허벅지 근육은 촛불처럼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고 나서 다리가 뻐근하고 후들거리는 느낌, 계단을 내려올 때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운동이 잘 됐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어르신의 소중한 근육이 파괴되고 있다는 근육의 비명소리일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열심히 운동했는데 팔다리는 점점 나무젓가락처럼 가늘어지고 앙상해집니다. 반면에 내장 지방은 그대로 남아서 배만 볼록 튀어나옵니다. 거울을 보면 마치 거미 같은 체형으로 변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마른 비만 혹은 거미형 체형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마른 당뇨의 가장 위험한 단계이자 뇌졸중과 심근경색, 그리고 발가락 괴사 같은 무서운 합병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창고가 사라진 혈당은 갈 곳을 잃습니다. 근육에 저장되지 못한 설탕물 같은 끈적한 혈액은 혈관 속을 둥둥 떠돌며 혈관벽을 사포처럼 긁어대고 눈의 망막에 있는 미세 혈관을 막아버리고 신장의 필터를 망가뜨립니다. 어르신, 지금 무작정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있는 근육이라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걷기만 고집하다가는 10년 뒤에 정말로 네 다리로 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밥을 굶어야 할까요? 운동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마른 당뇨는 굶으면 죽습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근육은 더 빨리 빠집니다. 그렇다고 밥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오릅니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마른 당뇨 환자분들을 위해 병원에서도 진료시간 관계상 이렇게까지 자세히는 알려주지 못했던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재생 처방전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닙니다. 당장 오늘 저녁 식사부터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밥 먹는 순서만 바꾸십시오. 이것은 식사량을 줄이지 않고도 혈당을 잡는 마법과 같은 방법입니다. 식탁에 앉으시면 습관적으로 밥 뚜껑부터 열지 마십시오. 숟가락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가장 먼저 젓가락으로 채소를 집으십시오. 상추, 깻잎 같은 쌈채소도 좋고 데친 브로콜리, 콩나물 무침, 시금치 나물, 오이, 당근, 무엇이든 좋습니다. 단, 김치나 장아찌처럼 짠 반찬은 채소가 아니라 염분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슴슴한 나물이나 생채소를 먼저 한 접시 정도 충분히 씹어 드십시오. 왜 채소를 먼저 먹어야 할까요? 채소를 먼저 씹어 먹으면 채소에 들어있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위장과 소장 내벽에 촘촘한 그물을 칩니다. 이 그물망이 나중에 들어올 탄수화물이 몸속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마치 고속도로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채소를 다 드셨다면 그 다음은 단백질입니다. 고기, 생선, 두부, 계란을 드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때 비로소 밥 뚜껑을 열고 밥을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식사를 하면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췌장을 보호하는 방어막이 생겨서 식후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하게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줍니다. 똑같이 배부르게 먹어도 순서만 바꾸면 혈당은 뚝 떨어집니다. 이것은 수많은 연구로 증명된 과학입니다. 둘째, 단백질을 영양제가 아닌 약처럼 생각하고 드십시오. 마른 당뇨 환자에게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생명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니 소화가 안 된다, 고기 씹기가 힘들어서 싫다며 물에 밥을 말아 드시거나 국에 밥을 말아 후루룩 드십니다. 그것은 최악입니다. 근육을 포기하는 행동입니다.
국물에 밥을 말아 먹으면 쉽지 않고 삼키게 되어 혈당이 치솟고 단백질은 턱없이 부족해집니다. 매 끼니마다 계란 1개, 두부 반모 혹은 살코기 반줌을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드셔야 합니다. 이것을 약 먹는다고 생각하고 의무적으로 드십시오. 이가 안 좋으시면 두부를 드시고 소화가 안 되시면 계란찜을 부드럽게 해서 드십시오. 생선도 훌륭합니다. 고등어, 조기, 갈치구이도 좋습니다. 붉은 고기가 부담스럽다면 닭가슴살을 찢어서 샐러드에 넣어 드십시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근육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이 몸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해도 근육은 생기지 않습니다. 벽돌이 없는데 어떻게 집을 짓겠습니까? 단백질 보충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이렇게 자연식품으로 씹어서 섭취하는 것이 췌장과 소화기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걷기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그 시간에 스쿼트를 하십시오.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역기를 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비싼 돈을 들여 PT를 받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집에서 TV를 보면서 편안한 복장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거실에 있는 식탁 의자나 소파를 잡으십시오. 그리고 넘어지지 않게 의자 등받이를 잡고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린 뒤 투명 의자에 앉듯이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났다를 반복하십시오. 무릎이 발가락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엉덩이를 뒤로 쭉 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내려갈 때 3초, 올라올 때 2초. 천천히 하십시오. 개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딱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10개를 하더라도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시다 보면 허벅지가 불타는 것 같은 느낌, 뻐근한 느낌이 들 겁니다. 그 통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느낌이 바로 죽어가던 췌장을 대신할 제2의 췌장, 즉 허벅지 근육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굵어지면 그만큼 포도당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가 커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허벅지 둘레가 1cm 늘어날 때마다 당뇨 위험은 10%씩 줄어듭니다. 유산소 운동인 걷기는 기분 전환과 심폐지구력을 위해 하시고 진짜 당뇨 치료는 근력 운동으로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료실에서 마른 당뇨 환자분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그리고 간절하게 물어보시는 질문 2가지에 대해 속 시원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궁금해하셨던 내용일 겁니다. 질문 하나. 선생님, 저는 과일을 너무 좋아하는데 과일은 자연의 음식이니 먹어도 되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과일은 비타민도 많고 자연에서 온 것이니 몸에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밥 대신 과일로 끼니를 때우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만 마른 당뇨 환자분들, 특히 식후에 드시는 달콤한 과일은 독극물과 같습니다. 식사로 이미 혈당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과일의 주성분인 과당까지 더해지면 췌장은 기절해버립니다. 과당은 포도당보다 흡수가 빠르고 간으로 직행하여 지방간을 만들고 내장 지방을 쌓이게 합니다. 겉은 말랐는데 속은 기름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과일이 드시고 싶다면 식사 직후가 아니라 식간, 즉 점심과 저녁 사이 공복에 드십시오. 그리고 사과 반쪽, 배 4분의 1쪽 정도만 껍질째 씹어서 드십시오.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주스는 식이섬유가 파괴되어 설탕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질문 2. 믹스커피는 하루 한 잔 정도는 괜찮나요? 제 유일한 낙입니다. 어르신들의 유일한 낙인 믹스커피. 식후 땡으로 마시는 그 달달한 커피. 한 잔 끊기 힘드시죠? 그 마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마른 당뇨 환자에게 믹스커피 속의 설탕과 프림은 내장 지방을 만드는 주범입니다. 팔다리는 마르는데 배만 나오게 만드는 1등 공신이 바로 믹스커피입니다. 하루 한 잔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한 잔이 매일 쌓이면 1년이면 엄청난 양의 설탕과 포화지방을 드시는 셈이 됩니다. 췌장을 쉬게 해주어야 합니다. 너무 커피가 드시고 싶으시면
설탕을 뺀 블랙커피를 드시거나 요즘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스테비아 커피를 활용해 보십시오. 단맛은 그대로지만 혈당은 올리지 않는 대체당을 활용한 커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의 즐거움보다 내 몸의 건강을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른 당뇨의 무서운 진실과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 긴 시간 이야기 나눴습니다. 많이 놀라셨을 수도 있고, 혹은 그동안 잘못된 방법으로 관리했던 지난날이 후회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헛고생을 했구나 하며 자책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책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마른 당뇨, 분명 무서운 병이지만 결코 불치병은 아닙니다. 제 환자 중에도 체중이 40kg 대까지 빠져서 걷지도 못하셨다가 올바른 식사와 허벅지 근육 키우기를 통해 다시 건강을 되찾고 혈색이 돌아온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르신의 췌장은 비록 지쳐있고 작지만 우리가 아껴주고 순서를 지켜주고 근육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을 만들어주면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죽을 때까지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체중계 눈금보다 내 허벅지의 단단함을 믿으십시오. 밥을 줄이는 것보다 반찬을 바꾸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잘 드시고 근력 운동을 하십시오. 그것이 마른 당뇨를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살이 빠져 고민하는 친구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른 당뇨를 탈출하려면 식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몸에 좋다고 매일 챙겨 먹는 이 과일이 사실은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드셨다가 투석실에 가십니다. 지금 오른쪽에 나오는 영상을 클릭하십시오. 우리 콩팥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과일 1위가 무엇인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서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백세당뇨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